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국가보위부 요원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국 대사관과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탈북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북한을 탈출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이미 북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탈출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북한을 탈출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오신 34,000여 명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어디로 오게 되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두 만나보면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고 실제 탈출을 결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준비하신 분들은 일주일, 열흘도 걸리지 않은 분도 있지만 3년, 4년, 5년을 준비했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1, 2년 정도의 사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평균적인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에서 탈출을 결심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나의 목숨만이 아니고 내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잘못돼서 실패하게 되면 나의 친척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로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정보도 필요하고 안내인도 필요하고요. 자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만난 분들에게서 어떤 것이 필요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입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북한 거주지에서 탈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다. 그럼 일단 어디로 탈출할 것인지 경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올 것인지, 서해 동해상에서 배를 이용하거나 고무 풍선을 이용하거나 해서 해상으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서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북한을 떠날 때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떠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할 것인지, 이것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어느 시기에 시행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두만강을 건너서 백두산 지역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두만강 하류는 강폭이 굉장히 넓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건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강도 겨울이 되면 얼어서 육로와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수영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겨울철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겨울철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두만강 상류에 올라가면 그게 강이라고 할 수 없는 조그마한 냇가가 되고, 백두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육로가 사실 열려 있죠. 이 육로로는 사계절 내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하죠. 시기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국경을 넘는 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내에서나 북한 바깥에서 이러한 정보를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게 이것을 어떤 책자나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 정보를 확보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대북 라디오 방송, 한국에서 내보내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이나 또는 전단으로 뿌려지는 것들이나, 혹시 국경을 넘어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경험자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는 최소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만 있다고 해서 북한의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90년대 전에는 군사분계선으로 바로 내려오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이때는 중국 국경을 넘겨주는 선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으로 밀무역을 하시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북한 주민들을 중국으로 몰래 돈을 받고 넘겨주는 분들이 중국 국경 지역에 가면은 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누구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죠. 단속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 지역 그런 연선에 가면 이 역전이나 국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무역을 하러 다니거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의 선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국가보위부 요원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국경 지역이나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찾으시면 그 지역에 가면 어렵지 않게 이 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경 연선 지역에 계시는 분들, 밀수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탈북을 결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보를 갖고 자신을 국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안내인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죠. 사람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고 더구나 은밀하게 국경을 넘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비용을 각자의 방식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조중 국경을 넘는 데만 필요한 비용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도 중국에 넘어와도 중국에서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고요. 해상으로 탈출을 하더라도 이때 필요한 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위성 항법 장치라 그러죠. GPS를 달아야 되는 것이고 연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배를 몰아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장이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요. 다양한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과 필요 물품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 때문에 1년, 2년 또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경험하신 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외에 준비 사항들이 더 있죠. 날씨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해상으로 탈출할 경우에는 날씨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중 국경을 넘을 때도 낮에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움직이고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달이 뜨지 않는 날 이런 날씨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북쪽에 오신 분들을 면접을 해보면요. 언제 탈출하는 게 좋을지를 무당이나 점을 쳐는 집에 돈을 주고 언제가 좋은 날인지 나를 받아서 왔다는 분이 상당히 있을 만큼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탈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혹시 본인이 없어진 뒤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조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사망을 처리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자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그런 형식으로 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지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 봐 어떤 경우도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살짝 빠져나오는 방식을 택하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직장이나 각자의 조직 생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아있는 가족과 남아있는 친인척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올 때 본인이 소지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소지했을 때 매우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혹시 중간에 체포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소지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강화도 인근 지역으로 온다면 수영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본인이 버틸 수 있는지, 그러한 장비, 고무풍선이나 또는 어떤 자신이 바다의 풍랑에서도 버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통해에서 내려오시는 경우 특히 동력선에 위성 항법 장치라 그러죠. GPS를 장착해야만 위험을 피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은 중국을 통해서 동력과 이 GPS를 대부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되신 분들이 한국으로나 북한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성공 확률이 매우 높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북한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조종사를 제외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죠. 그렇다면 해외에 이미 나와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확보해서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의 탈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경유하는 경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몽골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동남아시아를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으로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북한 주민의 한국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난민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유엔의 협조를 받아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쉽게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그런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그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 북한 분들이 한국행이나 탈출을 요청하시면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 유엔 난민 기구에 협조를 요청하셔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국에서는 한국 정부, 한국 대사관, 유엔 난민 기구 모두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국 대사관과 유엔 난민 기구에 협조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해외에서 탈출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 정부와 현지 정부,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